전력관리 실패로 렉처 8에서는 햄니스 혹은 캡프리 LDO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공부에 앞서서 아날로그 회로에서 배웠던 프리퀀시 보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퀀시 보상은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네거티브 피드백을 걸어서 사용할 때 출발한 신호가 누프를 트랜스미션에서 돌아올 때 시그널이 크게 1이고 이상이 동상이면 즉 360도, 0도 이런 정도 되면 시스템은 언스테이블해지게 됩니다. 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폴과 제로와 어떨 때는 개인으로 이제 시스템을 컨트롤하게 되죠. 개인으로 한 건 프로포셔널이에요. 얘는 현재 시스템에다가 알파벳만큼 정보에서 컨트롤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티그럴이에요. 인티그럴은 이제 폴을 집어넣는 겁니다. 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S분의 1이죠. 예, 그 다음에 하나는 데리버티브의 하이패스 필터를 거치는 거죠. 얘는 G로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인티그럴은 노패스 필터네요. 그죠? 예. 자, 그렇게 해서 가장 심플한 방법이 밀러 이펙트예요. 밀러 이펙트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인버팅 앰플리파이어에 입력과 출력의 캐패시터를 연결합니다. 그렇게 통해서 아웃풋의 하이 프리퀀시 성분을 입력으로 데모기만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궁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입력 이펙티브 캐패시턴스를 요 개인의 증폭도만큼 CC를 대략 요 개인이죠. GM2RO2 요것만큼 이제 멀티플리케이션해서 입력에서의 폴은 굉장히 낮은 프리퀀시로 옮기고 출력에서의 폴은 저 높은 곳으로 옮기는 하이 프리퀀시로 옮기는 폴 스플릿을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피드백 신호인데 피드백 신호만 있는 게 아니고 입력에서 출력으로 가는 피드 포워드 신호가 있지요. 이 피드 포워드 신호가 경우에 따라서는 오른쪽에 있는 지로를 넣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지로를 넣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지로는 이런 형태예요. 1S 오메가 G니까 얘는 이제 개인은 플러스 20D 퍼티키드로 올라가는 반면에 페이즈는 폴과 같이 마이너스로 됩니다. 주파수에 증가하면서 마이너스로 돼요. 프리퀀시가 제로와 만나면 마이너스 45도. 프리퀀시가 제로 프리퀀시보다 굉장히 커지면 마이너스 90도를 가죠. 이게 루프의 이제 페이즈 마진에 마이너스로, 즉 데그레데이션 하는 쪽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제로를 집어넣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오른쪽 제로는 이런 형태죠. 자, 왼쪽에 있는 제로는요. 죄송합니다. 왼쪽에 있는 제로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이 제로는 매그니튜드는 플러스 20D 버티기로 가지만 이제 페이즈는 제로 프리퀀시를 만나면 플러스 45도 이렇게 해서 페이즈 리딩을 하죠. 얘는 프리퀀시 보상에서 포지티브 즉 긍정적으로 기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요. 간단하게 얘를 임플멘트 인버팅 앰플리파이어는 이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를 임플멘테이션 할 수 있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출력과 입력을 하면 이 신호가 이런 식으로 하면 반전 신호가 되죠. 그래서 공적으로는 이 앰프 때문에 인버팅 앰플리파이어 때문에 이 캐패시터 양단의 볼티지 차가 AC 볼티지 차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 전류가 많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게 실제 흐르고 그러면 이 점에서 바라볼 때는 임피던스는 굉장히 커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캐패시터는 밀러 캐패시턴스는 이렇게 개인만큼 곱해지면 돼요. 컨벤션을. 그래서 이 점에서 인풋에서 폴은 낮은 프리퀀시로고 출력에서 폴은 높은 프리퀀시로 갑니다. 자, 이제 제로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피드 포워드 때문에 제로가 생기니까 제로는 출력이 제로인 거잖아요. 입력 때 출력의 전달 함수가 이제 분모항이 있고 분자항이 있을 텐데 요게 제로라는 거잖아요. 분자항이 제로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y가 제로인 점을 계산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보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S 전류는 SCC의 VX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는 거는요. 그 다음에 얘는 GM2의 VX예요. 같아야죠. 그러면 왜요? 여기서 KCL 정립해야 되니까. 그리고 얘가 제로니까 그죠?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오른쪽에 있는 지로예요. 자, 그럼 얘는 피드 포워드 커런트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피드 포워드 커런트를 줄여주면 지로를 없애거나 혹은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쪽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피드 포워드 줄이면 임피던스 키우면 되지요. 임피던스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저항을 집어넣습니다. 이런 거를 널링 저항이라고 표현을 하대요. 어찌됐든 어떤 말로 표현하든 상관없이 저항을 집어넣으면 임피던스 커지죠. 널링이 Nullling.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떤 얘도 똑같이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제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흐르는 전류와 이렇게 가는 전류가 합해서 KCL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죠? 그걸 적용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RG가 만약에 RG가 널링 저항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요게 1 GM2면 아예 재료가 없어집니다. 근데 이게 같아질까요? 아무리 동일한 얘를 보통 트랜지스터로 만듭니다. RG는 동일한 트랜지스터로 만든다 하더라도 매칭이 안 되니까 미스매치 때문에 재료가 안 되죠. 그래서 재료를 만들지 못합니다. 무한대로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재료를 만들으니까 지로를 무한대로 가게 못 만듭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러면은 RG 사이 매그니튜드가 원오브 GM보다 크게 만들어서 오른쪽으로 있는 거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동시키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스플릿이에요. 원래 이 밀러 이펙트가 없던 거에 이 폴이 오메가 P1, 오메가 P2에 있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밀러 이펙트로 하면 이 입력에서의 폴은 낮은 프리퀀시로 이동을 하고요. 그죠? 왜냐하면 캐패시턴스가 이펙티블리 이 개인만큼 멀티플리케이션을 보이니까 여기에다가 이 아웃풋 임피던스 보면 타임 컨스턴트 되고 그분의 1이 이 폴이 되죠? 이 입력이 더미넌트 폴이 되고 출력이 넌 더미넌트 폴이 된다고요. 그 세컨 폴은 이제 멀리 가게 됩니다. 그럼 이 세컨 폴 구하는 건 쉽죠. 그죠? 이 세컨 폴 구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등가회로 그리지 않아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떻게 그러나요? 이거죠. 세컨 폴은 이렇게 됩니다. 세컨 하이 프리퀀시 올라가면 이게 쇼트가 되죠. 그 쇼트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1/2 GM이에요. 그죠? 1/2 GM2죠? 예, 그리고 이게 아웃풋 캐패시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페라스틱 캐패시턴스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아웃풋 캐패시턴스 분의 GM2가 돼요. 즉 하이 프리퀀시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런 게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자, 밀러 이펙트 기본으로 해서 이제 아우자라는 사람이 83년도에 페이퍼를 냅니다. JS 페이퍼인데요. 캐스코딩을 이용하면 피드 포워드 이제 커런트를 줄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오른쪽에 발생하는 제로를 이제 제거하면서 밀러 이펙트를 그대로 임플멘테이션 할 수 있다. 이런 거 논문을 냅니다. 그래서 캐스코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 Y가 출력이에요. 출력의 하이 프리퀀시를 잡아서 입력에 데모김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일반 소스 팔로우는 볼티지 팔로우는 이렇게 1.2기가 정도의 3D 밴딧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얘는 아웃풋 인풋이 적어졌고 캐패시 똑같으니까 굉장히 하이 프리퀀시 가서 6.2기가 굉장히 넓어졌죠? 이렇게 넓어진다. 이게 볼티지 팔로우의 변형인 플립 볼티지 팔로우의 그 특성이에요. 물론 얘를 가지고 이제 뭐 다른 다양하게 써요. 거기까지는 LDO를 우리 공부하니까 그거는 옛날에는 영상에 올렸었는데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얘를 한번 이제 그 LDO에 적용을 해요. 그래서 플립 볼티지 팔로우를 가지고 기본으로 하는 캔미스 LDO예요. 여기 CO, 예, 이게 캡 적다 왔습니다. 여기 아웃풋에서 적어요, 아까. 얘는 이제 아까 N못으로 표현했는데 이제 P못을 표현했네요. 그럼 커런스 여기 있습니다. 컨스턴트 커런스예요. 루프가 굉장히 빠른 패스트 루프라고 하는 게, 폴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기, 요거의 R아웃. 이 R아웃은 이 아이들이면 이게 있으면 이 RDS면 이거하고 이거 패러렐이죠. 얘를 일단 무시하자고요. 아이들이다. 얘만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 RDS하고 페라스 캐패시터 파워 트랜스를 거니까 페라스 캐패시터 여기가 홀을 만들어요. 홀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루프예요. 그죠? 네거티브 루프입니다. 이 루프 게인이 크면 이 루프의 스터빌리티가 컨트롤빌리티가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루프 게인을 키우기 위해서 여기다가 폴드 캐스코드처럼 캐스코드를 달아요. 예, 그건 뒤에 나올 거니까. 자, 그러면 얘는 아까 로 임피던스라고 하는데 아웃풋 한번 봐요. 이게 레퍼런스에서 와요. 이 레퍼런스입니다. 그럼 아웃풋은 기본적으로 요거 팔로우, 여기에 파워 트랜스고 이게 팔로우예요. 요거에 소스 게이트 전압을 더하면 돼. 이게 레퍼런스거든요. 요 잡는 부분 이제 어떻게 잡을 거냐? 이 애큐리시 있게 잡아야 되니까 메인 루프로 잡으면 돼요.
자, 얘는 우리 게이트가 여기 있다고 가정은 이 게이트 자람은 이렇게 돼요. 그죠? 자, 여기 보면은요, 이분은 이렇게 썼어요. 여기가 1번이 패스트 루프예요. 이 패스트 루프 아까 지금 했죠? 이게 파워 트랜지스터고요. 여기에 볼트 팔로우 감당했던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얘를 게인을 증가시켜, 여기죠? 여기서 여기 게인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여기 소스 버퍼를 달고요. 게인을 증가시켰네요. 어찌됐든 간에 게인을 증가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패스트 루프를 달았어요. 이게 거의 이 사람은 개인 1자리를 만들어놨네요. 어찌됐든 간에 이건 개인 1이네요. 얘하고 사이즈 같다 오고 바이스 같다 그러면 이렇게 패스트 루프를 만들었습니다. 패스트 루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얘로 인해서 이게 저항이 원하고 GM이죠. 바이스 커런트면 경우는 캐패스 크더라도 이 폴은 작네요. 폴은 도미넌트 폴은 여기일 것 같아요. 얘는 자 이렇게 해서 1번 패스트 루프를 만들었습니다. 패스트 루프의 특성을 보면 1번 루프는 개인은 좀 작지만 굉장히 루프 밴드에서 커요. 그죠? 그죠? 그러나요? 이게 1번 루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셋 전압을 잡아야 셋 전압을 잡기 위해서요. 이 셋 전압을 잡기 위해서 이 레퍼런스죠. 이 레퍼런스 잡기 위해서 요거 볼티지 팔로우를 만들었네요. 이게 BGR에서 올 것 같아요. BGR에서 오고요. 이 볼티지 팔로우를 만들었습니다. 볼티지 팔로우를 만들어서 두 개 루프를 썼네요. 2번 루프, 인터널 루프를 썼고요. 그 다음에 전체 아웃풋의 액큐리시를 하기 위해서 느리지만, 스피드는 느리지만 오버롤 피드백을 썼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웃풋 센싱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아웃풋 센싱에서 이 결과에서 M3를 갖다 놨네요.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하면 이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볼트 파일로를 만들어야 되죠. 이 레퍼런스를 카피해야 돼요. 어디다 카피했냐면 이 V셋을 잡혀서 이 V셋이 아웃풋을 컨트롤하는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M7하고 M8의 VGS는 같게 보면 공적으로 얘는 중간에 있는 레플리카 이게 레퍼런스를 레플리카 버전 여기를 일정하게 잡아줘야 돼요. 자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M1, 2, 3, 4, 5, 6을 썼어요. 이거에서 볼트지 팔로우를 썼네요. 그러면 여기가 같은 밸런스 유지하면 이놈이 거의 카피한 V 레퍼런스가 와요. 자, 근데 이 V 레퍼런스가 오면 어떻게 돼요? V 아웃풋이 노드에 따라 변하잖아요. 변하면 이 아웃풋이 변하니까 그걸 센싱을 해서 이 3번을 가서 메인 루프에 갖다 놨어요. 그러면 스트렝스가 요 2번 스트렝스는 좀 작게 2분의 아이들은 작게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는 굉장히 크게 만들어 메인 루프는 요 전체 V아웃의 DC의 규칙을 결정하기엔 루프예요. 자, 그래서 얘를 스트렝스 주라고 했어요. 이분의 제안은 4대 1대 3을 썼습니다. 그래서 4대 여기 4고 여기 전체 4를 써야 밸런스 유지하잖아요. 그 4 중에서 1은 로컬 루프에 쓰고 그다음에 3은 메인 루프에 썼어요. 그래서 보면 2, 3번의 루프는 2번의 루프 3번은 좀 느리지만 느리다는 건 밴드에서 낮다는 거죠. 느리지만 이 개인을 높여서 DCX를 잡아간 겁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달리 이제 해석하면 이제 아웃풋 센싱 했잖아요. 요 캡에서 하면 이게 인테그럴이에요. 그죠? 적분이잖아요. 인테그럴이니까 이게 뭐예요? 인테그럴 컨트롤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론 얘를 설명하기 여기를 안정하게 잡기 위해서 그래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얘를 컨트롤 입장에서 보면 얘는 인테그럴 컨트롤이에요. 인테그럴 컨트롤 아까 PID 컨트롤 한다고 했죠? 인테그럴 컨트롤이에요. 그렇게 해서 루프를 잡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거고요. 정확한 논문은 여기 읽어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뭐 그 초창기 버전이에요. 이거는 자, 얘의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죠. 앞에서 우리 이 특성 몇 가지는 살펴봤습니다. 그죠? 여기까지에 타입 A를 썼을 경우, 타입 B를 썼을 경우, PMOS를 썼을 경우가 MMOS 썼을 경우보다 이 DC 쪽에서의 PSR이 좋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걔를 이제 루프 게인 변동에 따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피드백이 없다고 가정하면, 즉 피드백이 레귤레이션이 없다고 가정하면요, 이 PSR은 대부분 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여기는 요 타입을 A를 썼을 경우, 즉 PMOS 컨버전 썼을 때 VGS가 없기 때문에 이 파워 트랜스터에서 움직이는 거는 대부분이 다 어디로 가냐면 이 RDS하고 RL의 저항 디바이드로 갑니다. 이게 루프 게인이 없을 때 순수하게 오픈 루프예요. 이 레귤레이션이 없을 때, 피드백이 없을 때 오픈 루프로 이렇게 됩니다. 이게 피크치예요. 그런데 얘를 루프 게인을 이제 아웃풋 레귤레이션 하기 위해서 네가티브 피드백을 걸으면 요
오픈 루프 특성이 1 플러스 DC 게인만큼 디바이드해서 줄어들어요. 즉 개선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루프에서 컨트롤되기 때문에. 자, 걔를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오픈 루프 리스폰스에다가 DC 때는 1 플러스 루프 게인이에요. 근데 루프 게인이 큰 놈이 이 레귤레이션이 좋은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이 루프 게인을 키워야 되는데 어디를 키워야 되냐면 우리 지금까지 레귤레이션 좋게 하기 위해서 다 LAMP를 키웠습니다. 마찬가지로 LAMP의 게인이 크면 PSR이 좋아요. 그런데 PSR의 프리퀀시에 따라서 루프 게인이 변하죠. 그죠? 루프 게인이 이런 그 DC 게인에다가 여기 폴과 이 폴인데 이게 캡이 있을 때는 여기가 도미넌트 폴이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익스터널 캡을 쓸 때 여기 도미넌트 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아웃풋 쪽이 도미넌트 폴을 만들고 싶으면 이제 만약에 얘를 인터그레이션 하고 싶다 그러면 이 CO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칩 에어리어가 필요합니다. 예, 그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트레이드오프가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일반적인 캡니스처럼 요 게이트 파워 트랜트 게이트가 도미넌트 폴이고 여기는 난 도미넌트 폴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프리퀀시 증가를 해서 루프에 도미넌트 폴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루프 게인이 줄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마이너스 20dB per decade로 그런 롤오프 슬롭을 가지고 줄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분모항이 줄기 때문에 이제 PSR은 플러스 20dB로 증가를 합니다. 그죠? 증가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퀀시 증가하면 이 레귤레이터의 게인이 1이 되는 포인트 그거를 이 레귤레이터의 유너리 게인 밴드위스라고 표현하고 그거를 오메가 레귤레이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되면 거의 이제 이 루프 제어 능력이 떨어져요. 루프 게인 1이니까 그죠? 예. 루프 게인이 떨어집니다. 그 이상 지나가면 어떻게 되면 그 리스폰스는 오픈 루프 리스폰스를 갖게 됩니다. 오픈 루프 리스폰스를 이제 가죠. 그래서 그 오픈 루프의 맥스 커런트, 즉 루프가 없을 때 맥스의 그 PSR이 저항 디바이드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이제 프리퀀시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요 아웃풋에 있는 폴이 작동을 해서 이게 마이너스 20dB로 줄게 됩니다. 그죠? 줄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게인이 줄게 돼요. 그죠? PSR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A가 도미넌트 폴을 갈 때는 요 피크치를 치고 그다음에 오픈 루프 게인이 이제 1 마이너스 1 이하가 되잖아요. 요 유너리 게인 밴드에서 지나면 1 이하가 되기 때문에 제어능이 떨어지고 그러면 대부분이 다 어떻게 되면 클로즈 루프 특성이 아니라 오픈 루프 특성을 가지고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무리를 해서 오메가 A가 도미넌트 폴이 아니고 오메가 제로가 도미넌트 폴이면 요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아까 바로 앞에 있던 거고 오메가 A가 도미넌트 폴이고 낮은 프리퀀시라는 거죠. 이게 높은 프리퀀시면 루프 게인은 이제 계속 증가해서 이 서프레션 되죠. 서프레션 돼서